안녕하세요. 대단한 부동산 꼰대들의 공견입니다. 지금 보고 계신 사진들은 최근 각광받고 있는 럭셔리 하이엔드 컨셉을 갖고 있는 주거시설들입니다. 보다 품격 있고 프라이버시한 주거 공간을 요구하는 수요층들은 최근에 대폭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렇게 높은 분양가에 공급이 되고 높은 경쟁률로 분양이 완판이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높은 시세 차익을 올리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어디에 이런 럭셔리 하이엔드 주거시설들이 있고 어떤 지역들이 또 다른 하이엔드 지역이 될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 왜 이런 지역을 알아야 되느냐? 나랑 상관없고 분양가가 너무 높은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이 지역들이 처음부터 이렇게 가격이 높았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지역들은 굉장히 주거 환경이 좋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전세가율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상대적으로 작은 자본으로 이렇게 될 지역들을 미리 알 수 있다면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굉장히 좋은 기회가 생기지 않을까. 이 하이엔드 주거시설이라고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대부분 다 아파트 또는 테라스하우스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계시는데, 여기 지도에 표시된 것보다 훨씬 더 많지만 대표적인 것들만 표시했는데요. 우리 일반인들이 알고 있는 상식선과는 좀 다르게 오피스텔과 도시형 생활주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상식을 깨는 이런 럭셔리 주거시설들이 많이 공급이 되고 있다. 한남동 같은 경우는 몬테레아 한남, 그 다음에 DK 밸류뷰 오피스텔, 현대 아이파크 도시형 생활주택, 앞으로는 도생이라고 줄여서 말씀드릴게요. 도생, 그 다음에 보타니크 노년, 강남의 대표적인 건데, 이 보타니크 노년 같은 경우는 아파트와 오피스텔을 같이 공급을 합니다. 그래서 아파트의 분양가는 25억에서 28억 정도 하고요. 보타니크 노년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13억에서 17억 정도 합니다. 자, 서초동 같은 경우는 더 그로우 서초라는 것이 이제 공급이 될 예정인데 12억에서 16억, 그 다음에 루카 831 되게 유명하죠. 13억에서 25억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삼동의 원 에디션 강남 같은 경우는 원룸이 분양가가 9억 4천, 1.5룸이 16억에 달하는 분양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정동, 송파의 문정동에 법조타운 내에 있는 르피에드 문정 같은 경우도 원룸인데 복층형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분양가가 10억이나 합니다. 자, 10억대 이상 되게 되면은 보통 아파트를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 10억대가 훨씬 넘고 20억대에 육박하고 있는 이런 럭셔리 하이엔드 소형 부동산들이죠. 주거시설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되는 이유는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1, 2인 가구, 특히나 1인 가구의 비중들이 상당히 빠르게 높아지고 있고, 지금 현재 서울에 1인 가구의 비중이 34.9%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매년 계속해서 증가해 왔고요. 또 대표적인 주거시설인 아파트의 전세가와 매매 가격이 최근 5년 사이에 큰 폭으로 2배에서 3배 정도의 가격 상승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현재 이 1인 가구들 중에서 또는 우리 현재 그 연봉을 받고 있는 소득자분들 중에서 1억 이상의 고액 연봉자가 2019년 기준으로 80만 명에 달하고요. 2019년 1년 만에 91만 6천 명으로 이렇게 대폭적으로 1년 만에 7.5%나 고소득, 고액 연봉자분들이 늘어났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고액 연봉자들이 원하는 1, 2인 혼자 살고 있는 골드족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원하는 지역들은 내 직장이 가까이 있는 업무타운에 인접한 지역에 주거 환경이 굉장히 잘 갖춰져 있는, 완벽하게 갖춰져 있는 그런 지역에 고가의 주택, 그 다음에 누구를 초래하더라도 누군가한테 좀 자랑이 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시설에 들어가고 싶어하는 수요층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이에요. 앞으로 이런 럭셔리 시장은 대폭적으로 증가되고, 이 럭셔리를 대상으로 고소득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런 부동산에 대해서는 가치 상승이 동반될 수밖에 없다라고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지금 현재 이 지도에 표시되어 있는 이런 주택, 주거시설, 럭셔리 하이엔드 주거시설을 원하게 되는 거예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보게 되면은요, 이 강남권, 삼성권에 가까운 테헤란로에 인접해 있는 지역들인데요, 전용 면적 평당 분양가가
1억 2,400만 원 정도 되고요. 분양가는 16억 7,2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제 1억 1,600만 원, 그리고 분양가는 17억 5천만 원, 이렇게 전용 면적 평당 분양가도 높고 1억이 넘고요. 분양가도 17억대 육박하고 있는 지역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이게 어떤 형태로 가격이 분양가가 계속 올라왔냐 하면은 2019년에 분양할 때 7천만 원 정도 했던 평당 전용 면적 평당 분양가가 이건 너무 높은 게 아닌가라는 시장의 인식을 불식하고 8,300만 원으로 1년 만에 분양가가 17.89% 올랐어요. 그 다음에 연속해서 8,900만 원, 1억 200만 원, 1억 1,600만 원으로 계속해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기본적 평균 분양가들이 이렇게 럭셔리 하이엔드 주거시설을 중심으로 해서 분양가가 계속해서 상승을 했는데 1년에 3%, 5%만 올라도 시장에서는 너무 빠른 속도로 오른다라는 그런 이제 통계 자료들이 분석이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이런 럭셔리 하이엔드 주거시설 같은 경우는 1년에 13%에서 15%, 많게는 17%씩까지 이렇게 분양가 자체가 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억에 1.5룸 정도의 하이엔드 럭셔리 그 주거시설을 투자하시고 매수하시는 분들은 그 가격에서 더 오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투자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파트 같은 경우에 반포에 있는 아파트가 보통 이제 신규 아파트라 17억 정도의 보통 이제 시세를 형성하고 있던 것이 최근 몇 년 사이에 48억까지 실거래가를 찍었다라는 걸 감안한다면 이 럭셔리 하이엔드 주거시설들이 평당 7천만 원에서 평당 1억 1,600만 원, 평당 1억 2,400만 원까지 가고 있다라는 게 너무나 이상한 상황은 아니라고 볼 수 있고요. 양극화라는 것이 이렇게 이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아파트도 굉장히 고가와 가격이 상승하지 않는 지역으로 나눠지게 되고, 오피스텔도 일반 오피스텔과 럭셔리 하이엔드 오피스텔이 들어설 수 있는, 또는 도시형 생활주택이 들어설 수 있는 그런 지역들로 나눠지게 되면서 완전히 다른 가격 흐름들을 보이게 되는 것이 앞으로의 우리 부동산 시장이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 이런 럭셔리 하이엔드 주거시설 오피스텔과 도시형 생활주택의 가격 흐름을 한번 비교해 보게 되면요, 자, 녹색으로 되어 있는 것이 서초구고요, 약간 자주색으로 되어 있는 것이 강남구입니다. 그리고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 것이 용산구인데요. 2017년까지는 거의 비슷한 흐름을 보였다면은 2017년 이후부터는 강남권과 이 용산권의 상승률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지역들을 중심으로 해서 고가의 하이엔드 럭셔리 주거시설들이 많이 공급이 됐다라고 유추해 볼 수가 있고요. 9억 초과의 고가의 오피스텔 거래량도 한번 보게 되면은 2015년 대비해서 2020년까지 256%의 거래량이 대폭적으로 증가를 했고요. 그리고 가격 상승률도 보게 되면 전년 대비해서 63%, 1년 만에 63%씩이나 가격 상승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이 현재 시장 상황을 직시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자,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렇게 될 지역이 어딘지를 미리 알 수 있다면 상대적으로 아주 작은 자본을 갖고도 이런 럭셔리 하이엔드 주거시설이 될 물건을 미리 선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청담동에 공급된 1.5룸 오피스텔이 있거든요. 1.5룸 오피스텔이 분양가가 9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공사 기간이 한 1년 8개월, 2년 정도의 공사 기간을 거쳤고, 완공이 된 다음에 전세로 들어가는 전세 금액이 9억 5천이었어요. 그리고 현재 시세는 15억 정도 이상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실제로 물론 계약금과 중도금이 들어가는데 이게 오피스텔이다 보니까 중도금 대출이 나오기 때문에 실제 투자 금액은 이거의 10%인 9천만 원 정도밖에는 들어가지 않았고요. 중도금은 다 대출로 상환을 하고, 그 다음에 잔금 때 이 전세 9억 5천으로 나머지 중도금과 대출 이자를 다 상환하고도 거의 돈이 들어가지 않는 취득세 정도만 들어가는 정도의 아주 소액으로 투자를 해서 시세 차익은 6억을 얻었다.
이런 사례가 특별한 것이 아니고 좀 수익의 크기의 차이는 있겠지만 이런 것들이 굉장히 경우의 수가 많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앞으로 이렇게 럭셔리 하이엔드 주거시설이 들어섰을 때 그 지역과 어울리는 지역들을 미리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서울에서 가장 많은 럭셔리 하이엔드 주거시설들이 공급되는 지역들은 강남권하고 한남동 이태원권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렇게 될 지역들을 한번 꼽아보게 되면은 업무시설, 업무타운이 있는 지역들, 서울의 외곽 지역부터 한번 보게 되면은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의 미국의 실리콘밸리처럼 형성되고 있는 지역이 대표적으로 판교 지역입니다. 그래서 판교에 IT 업계의 고소득자분들이 굉장히 가장 많이 밀집되어 있는 곳이고 향후에도 더 많은 소득이 올라갈 걸로 예상되는 지역, 그래서 이 럭셔리 하이엔드의 주거시설에 대한 수요층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날 걸로 예상이 되고요. 또 한 군데는 송도 지역입니다. 송도 같은 경우는 인천 지역의 가격을 주도하는 지역이고 여기에 새로운 업무타운도 많이 이제 예정이 돼 있다 보니까 또 GTX 교통 호재로서 서울과의 접근성이 굉장히 좋아짐에 그 다음에 인천이라는 지역에서 가격을 선도하는 지역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런 지역들을 한번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좀 더 외곽부터 보는 거니까요. 그래서 일산 지역을 한번 보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일산 지역 같은 경우는 일산 킨텍스역이라는 그 전시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 이제 일산 테크노밸리, 그다음 영상문화산업단지 이런 것들이 많은 일자리들이 만들어지고 여기에 킨텍스역에 GTX까지 개통되면서 서울과의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게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서울로 들어오게 되면은 대표적인 최근에 대규모로 지어진 마곡지구가 한번 들을 수 있습니다. 마곡지구는 서울에 대한민국에 있는 대표적인 대기업들이 많이 입주를 했죠. LG 사이언스 파크처럼 LG 계열사 대부분이 입주를 했고 이랜드나 SOL 계열들도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아파트도 3억 5천에 분양했던 것이 17억 정도로 향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강남처럼 그렇게 높은 가격은 아니지만 현재 가격 대비해서 상승률로 본다면 그렇게 비교해서 낮은 상승률이라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자, 그리고 동남권으로 가게 되면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문정동 같은 경우에 법조타운 같은 경우도 대표적으로 송파권의 업무타운으로 부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잠실 종합운동장 있는 지역들, 여기에 잠실 종합운동장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개발이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앞쪽에 해당되는 이 대로변을 따라서 오피스텔 같은 경우도 강남 접근성, 그 다음에 한전부지에 대한 접근성, 한강 접근성 이런 것들 종합적으로 봤을 때 하이엔드 지역으로 떠오를 수 있다라고 보시고 도심으로 가게 되면은요, 도심에 지금 현재는 광화문을 중심으로 해서 럭셔리 하이엔드 주택들이 주거시설들이 많이 공급되고 있는데 이 지역들이 앞으로는 이쪽 오른쪽으로 좀 확장이 되면서 동대문 역사문화공원 주변 지역과 남산을 끼고 있는 지역들, 이런 지역들을 중심으로 해서 남산의 자연환경과 앞에 있는 이제 역사문화공원, 그 다음에 패션, 관광 이런 것들이 접목이 될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단기간에 이렇게 변하는 것이 아니라 차츰차츰 변하게 되면서 현재 그렇게 변하지 않고 있는 상황, 변하기 전 단계이기 때문에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또 전세를 이용한다면 훨씬 더 작은 자본으로 투자를 해볼 수 있고 향후에 이런 럭셔리 하이엔드 주택들이 들어섰을 때 참 어울리는 지역으로 발전할 수 있다 라는 측면에서 보여드리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용산으로 가야 되는데 용산은 지금 현재로는 한남동을 중심으로 해서 이 주택들이 공급이 되고 있는데요. 이 지역들이 확장이 된다면 어디로 갈 수 있느냐 하면 서울역과 그다음에 용산국제업무지구 쪽으로 확장이 돼서 서울역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 아래쪽은 이제 재개발이 진행이 되겠지만 서울역을 중심으로 해서 여기에 보면 이미 호텔, 5성급 호텔도 있고요. 그래서 서울역에 GTX 2개와 국제 컨벤션 센터가 들어서기 때문에 중림동이라든지 회원동 같은 데가 남대문 시장과 명동을 끼고 있고 거기다가 남산까지, 천혜의 자연환경인 남산까지 끼고 있는 데다가 GTX를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거리, 그리고 후암동 북쪽 같은 경우도 이런 하이엔드 주거시설들이 들어설 수 있다. 오피스텔은 주거시설에 못 들어서는 게 아닌가요? 라고 질문하실 수 있는데
오피스텔뿐만 아니라 앞서 제가 보여드렸던 사례에서 보게 되면은 도시형 생활주택도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도시형 생활주택은 이런 주거시설에 지어질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가장 큰 이슈가 모여있는 국제 업무지구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그런 업무타운으로 앞으로 재탄생될 거이고, 용산 마스터 플랜이 올해 안에 발표될 걸로 예상이 돼요. 2018년에 이 용산 마스터 플랜이 발표되려고 예정돼 있던 것들이 여러 가지 경제 상황과 정치 상황 때문에 계속 미뤄졌고, 새로운 시장이 취임을 하게 되면서 아마 올해 안에 여러 가지 정치 이슈가 지난 다음에 발표가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이 지금 현재도 신용산역 앞에 레미안 용산이나 프리저 서밋 같은 경우에 주상복합 아파트와 더불어서 이 오피스텔이 공급이 되어 있는데, 이런 지역들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1.5룸 같은 경우도 벌써 7억대 8억대를 하고 있다라는 걸 보면은, 이 국제 업무지구라는 것이 완성이 된다면 또는 진행이 되는 과정 중에서 본다면 대단히 큰 폭의 가격 상승까지 예상이 될 수가 있죠.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용산이라는 지역에서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된 상업지역의 오피스텔들이 공급이 되는데, 기존에 이렇게 빨갛게 표시된 지역들은 이미 개발이 완료된 지역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향후에 이 원효로 지역들이 앞으로 이 원효로 대로변을 따라서 형성되어 있는 이 상업지역이 대표적으로 도시형 생활주택과 오피스텔이 혼재되어 있는 고층 럭셔리 하이엔드 주거시설들이 들어설 수 있는 유일한 곳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이 원효로 같은 경우는 여의도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도로망을 갖고 있고 도심으로도 연결될 수 있는 도로망을 갖고 있다 보니까 여의도의 업무지구와 도심의 업무지구 그리고 용산의 업무지구를 한방에 연결하는 이런 도로망으로서 앞으로 강남권의 지금 영동대로가 다크호스처럼 떠오르고 있는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강남의 영동대로처럼 용산의 이 원효대로가 떠오르게 되는 그런 지역이다. 자, 그런데 참고로 말씀드리게 되면은 이 용산 신용산역 앞에 있는 1.5룸 오피스텔이 시세가 7억 5천에서 한 8억 정도 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했을 때 지금 1.5룸이 그렇거든요. 그런데 원효로에 있는 1.5룸이 가격이 한 4억대 후반에서 5억대 초반 정도 하고 있다. 그래서 전세를 끼게 되면은 한 1억에서 1억 5천 정도 갖고 투자를 할 수 있다라는 걸 아시는 분들이 극히 드물다. 그리고 특히나 투룸 같은 경우 1.5룸과 투룸 같은 경우는 아파텔로 구분이 되기 때문에 용산의 아파트 가격이 오르고 용산의 국제 업무지구가 조성이 됐을 때 동반해서 쌍끌이로 이 가격을 상승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요건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이 투룸 같은 경우도 이 대로변을 중심으로 해서 투룸 공급이 너무 없어요. 그래서 시장에서 찾아보시면은 찾지 못한다고 해서 시장이 없는 거는 아니거든요. 자, 이 투룸 같은 경우는 6억대 중반 정도 가격으로 투자를 할 수 있고 전세가 한 5억 정도 되니까 실투자금이 마찬가지로 1억에서 1억 5천 정도 들어가는 투자가 가능하다. 여기뿐만 아니라 앞서 말씀드렸던 동대문 역사문화공원이라든지 또는 저기 외곽 지역에 있는 지역들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하고 아직까지는 강남, 한남동, 이태원동처럼 초고가의 어떤 럭셔리 하이엔드 주거시설의 가격을 형성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이런 선두주자인 지역들이 가격이 상승을 하게 되면은 나머지 지역들도 따라서 키높이에 맞추면서 가격이 상승될 거기 때문에 현재 가격보다 작은 돈을 투자해서 높은 가격 상승 기대해 볼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우리 시청자분들이 잘 아신다면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해서 오늘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자, 오늘 영상이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